지난주 있었던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거의 꼴찌를 하고 있는데요. 5명 중에서 간혹 4등이고 5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유승민 후보가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바른정당 내부에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유승민 사퇴하고 안철수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도 그러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도대체 바른정당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한마디로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새누리당 안에서 뭐 비상 모임 같은 거를 만들었고, 그래서 따로 계속 해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 친박들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니까 탄핵 직후에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탄핵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역 문제를 빼고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하는 걸 묻고 싶은데요. 유승민, 이해운 등 극히 일부는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에 있어서 다소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대다수의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있으나 바른당에 있으나 아무런 관계가 없을 정도로 구별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뽑아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왕 차별성이 없는 바에야 원조 국밥집을 하지, 옆에 새로 차린 국밥집에 안 가겠다, 다니던 데 가겠다 하는 게 지금 정치 소비자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유승민 혼자 좀 다른 소리 한다고 그것이 그 정당의 모습이 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을 대선 후보라고 하늘같이 모셔도 시원찮을 건데, 지금 이 유승민을 그냥 나무 위에 올려놓고 벌써 흔들어 적게서 떨어져서 죽을 원숭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6개 정당의 원내당에 18일 어제 국고보조금이 421억 4,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은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그 선거용으로 주어지는 별도의 국고보조금입니다. 분기별로 지불되는 정당 보조금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는 123억 5천만원, 자유한국당에는 119억 8천만원, 국민의당에는 86억 6천만원, 바른정당에는 63억 4천만원, 그리고 이 정의당에는 27억 5천만원,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간 새누리당에는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선에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도 이와는 별도로 또 지원해 줍니다. 100%. 509억의 한도 내에서요. 5억 9,400만원이니까 510억의 한도 내라고 정리를 합시다. 득표율 10에서 15면 50%. 그리고 득표율 10% 미만이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준 돈은 대선 치료라고 주는 거고, 후보를 안 냈으면 안 주겠지만 다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 보조는 또 별개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3%에 머물자 바른정당의 일부가 아니죠. 정당이 지금 국회의원이 34명인가 밖에 안 될 건데 그 중에서 20명 이상이 사퇴를 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2년 대선에요. 이정희가 국고 선거보조금 27억을 받은 뒤 대선 이틀 전에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고보조금을 받고는 사퇴해버리는 비난을 피하려면 단일화가 하는 것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전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단일화의 1차 시한을 이 18일 이전이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다 보조금을 받아가 버렸으니 이제 보조금 지급 전에 단일화를 피할 수는 없게 됐고, 단일화를 할 수는 없게 됐고,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를 한다면 정당 굳고 보조금을 받고 먹튀를 했다라는 이정희에 가했던 비난을 유승민 바른정당에게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바른정당과 이 한국당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15%나, 이 득표는 어렵죠. 뭐 홍준표 후보야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문재인 후보가 43.8 리얼미터와 CBS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안철수 32.3, 두 사람은 11.5%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이가 또 벌어집니다. 홍준표는 10.2, 드디어 10%를 넘었네요. 반값 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4.2, 유승민 3.2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는 절반이라도 이렇게 최소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가고 있는데, 유승민은 돈을 쓴 비용을 이렇게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홍준표와 유승민은 둘이는 서로 욕을 하면서 절대로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자, 보수가 어려우면 다 접고 단일화 한 다음에 대선이 끝나면 둘이 볼 때 친박 친이 주류 비주류 말고 차별성도 없는 사람들인데 뭔 당을 또 다르게 한다고 난립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이 더러운 근성이 뭡니까? 정파는 상관없어요. 내가 수십 년 이 당에 있다가 어느 날 나한테 양지만 주어진다면 저 당 갑니다. 진영호 오남 보십시오. 물론 탄압을 받아서 그리 됐다는 측면에 이해를 할 측면도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있다가 민주당 가서 배지 달고 아직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따라갔다는데 김종인도 탈당해서 의석 잃었는데 그분은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총선까지는 2020년까지는 지금 이제 총선 끝난 지 1년 됐는데 3년이 남았는데 야당으로 개고생하기 싫으니까, 유승민은 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지금 될 가능성이 유력한 안철수를 돕자고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당하고의 단일화 명분은 없다. 참 핑계가 웃깁니다. 당선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 후보가 사퇴하고 안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해대면서 안철수, 유승민이 개혁적인 것도 비슷하고 하니까 문 후보에 맞서서 협치를 이렇게 강조해왔고, 그러니까 둘이 얹으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이름이 올라가는 30일 이전에, 늦어도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4일 이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사퇴해버리고 안철수와 연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승민은 사퇴는 없다라고 하고 있고, 안철수도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선거 막판에 문안이 초접전을 벌일 경우 국민의당에서도 연대하자고 하면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다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붙어 먹고 싶어서 자존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유승민이 불출마하면 문재인한테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사자가 됐을 때 한 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하고 홍 둘 중에서 한 명이 들어가고 사자가 되었을 때 홍준표가 뛰면, 유승민이 들어가 버리면 문재인이 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다 그렇습니다. 이 홍이 들어가고 유가 되면 안철수가 문한테 이기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유찍을 봐야 차라리 안 찍지만은 이 유가 없이 홍이 있다면 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안한테 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유 지지자들이 홍한테로 몰리면서 안한테는 별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오자에서도 이기는 것처럼 대부분 이 홍이 들어가서 사자가 되면, 유가 들어가면 문이 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유가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들어가 버리면 유에 있던 표들 중에 상당수가 이 홍한테 가고 이러면서 안한테는 별로 안 와서 문이 당선됩니다. 차라리 홍이 들어가 버리면 진짜 사람들이 유를 찍을까 안을 찍을까 할 때 홍표가 1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10% 되지 않습니까? 그 표 중에서 상당한 표는 될 사람, 이야기 뭐 둘 다 비슷한데 한쪽은 안 될 것 같고 안 되고 한쪽은 되니 안을 찍자 해서 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홍하고 단일화를 해야 자기가 이기지 유하고 단일화를 해서는 지금 이기는 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유승민 측에서는 유 후보와 문재인 지지층이 일부 겹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유 후보가 불출마할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은 안철수가 아니라 문 후보고 동시에 유 후보의 지지세가 확장되면 문 후보 지지층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이종구 등 바른정당 내부에서 안철수한테 합치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의 논리가 될 수 있고 즉 유 후보가 끝까지 뛰는 것이 문 후보 당선을 돕는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유 후보의 사퇴와 안철수 지지를 하자라고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유 후보 측 선대위 속에서는 최근 추세를 보면 우리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와 연동이 되고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 지지와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 이 육자 가상 대결 결과 문 후보는 37.7, 안 후보는 34.6으로 2위였는데 유 후보가 출마하고 홍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는 안이 39.3, 문이 38.6이고 홍이 출마하고 유가 사퇴한 상황에서는 문이 39.2, 안이 35.4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불출마하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격차는 육자 대결, 조원진까지 나와서 6명이 한다 할 때보다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사퇴해야 안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안한테 붙어 먹자라는 논리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안이 와달라 권력을 좀 떼줄게라고 말도 하지 않는데 유하고 같이 당을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경선을 통해서 유를 공식 후보로 뽑아놓고는 유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데리고 가서 붙어 먹고 한 자리씩 차지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묘한 여론조사가 유가 사퇴해봤자 사자 대결이 되면 문한테 더 유리하다고 나오니 광을 팔고 싶어도 광을 못 파는 심정들이 되었습니다. 참 그 심정도 딱한데요. 빌어먹을 인간들입니다.